안녕하세요. 저희는 법무부 저스티스 서포터즈 글로우팀입니다. 저희는 이번 12월 달에 청소년 재범 예방을 주제로 활동하게 되어서 청소년 수용자들을 교육, 교화하고 있는 서울 남부교도소 만델라 소년학교에 인터뷰를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서울 남부교도소 내 만델라 소년학교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리고 인터뷰해주시는 교도관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만델라 소년학교 과학교과 담당하고 있는 교사 박민균이라고 합니다. 저희 만델라 소년학교는 소년 수용자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고 교감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팀장님 포함해서 7명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指導하고, 그리고 학생이라고 불리는 수용자죠. 소년 수용자들을 한 40여 명, 40여 명가량 되는데 이제 공부하고 있는 교육 특화 처우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도관님들께서 교원 자격증을 가지신 선생님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팀장님을 제외하고서는 6명 모두가 다 교원 자격증이 다, 전교사 자격증을 다 갖고 있고요. 나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잘 지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델라 소년학교의 설립 목적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법무부가 추진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청소년 범죄 재발 대책의 일환으로서 소년수들의 교정 교화를 목적으로 계획을 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만델라 소년학교에서는 어떤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소년학교는 주로 만 17세 이하의 저연령 수용자들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지 못했죠. 이게 이제 기본 방침은 얘네들을 고졸 검정고시 합격하는 게 주된 목적이고요. 각 교과 담당 선생님들이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잘 지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영상을 오기 전에 찾아봤었는데,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에서 좋은 성적을 보인 학생들은 이제 수능에도 이렇게 의시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근데 수능반을 저희가 편성을 하긴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을 월등히 뛰어넘어야 돼요. 인성이 남들보다 비교적 바른 수용자들, 소년수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따로 이제 심사를 통해서 심사를 거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델라 소년학교 교육의 목적으로는 학생들의 지식 함양을 돕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피해자에게 반성하는 태도를 가르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피해자에게 반성하는 태도를 만드는 교육은 이곳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년학교에서는 외부 프로그램들이 많이 편성이 됩니다. 서울시립 청소년 교육센터에서의 위드 프로그램이라든지 서울대 교육학과의 독서 프로그램이라든지 백석대의 피해자 공감교육이라든지 그리고 기독교 천주교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 이게 굉장히 다채롭게 많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이제 많이 녹여내서 외부 강사들이 이제 봉사활동인데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소 내에서도 나름의 이제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운영이 됩니까 거기서도 반성, 피해자 공감 이런 부분이 교육이 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도관님께서 만델라 소년학교에서 교육을 하실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교과지도에 있어서 소년수 간의 교육 격차가 많이 난다, 크다. 이게 제일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교수학습에 있어서는 수준별 수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물리적 약관상 그게 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반 없이 모든 애들이 이제 모여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수업을 준비할 때도 시간 좀 오래 걸리고 고민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어찌저찌 해서 수업이 이제 완성이 돼서 강연을 한다고 해도 이게 이제 아이들 반응을 봤을 때 과연 효과적으로 지금 전달이 되었는지 이해할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결과에 대해서 못 따라오고 학습 부진에 빠진 애들은 따로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얘네들을 위한 또 일이 또 생기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좀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생활지도의 어려움인데 소년수들은 아시다시피 일반 학생들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좀 집중도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정서가 발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합 분위기 해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잡는 게 좀 어려움이 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2024학년도 제1회 2회 검정고시에 의시한 소년 수용자들이 모두 합격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특별한 배경이나 요인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과 중에는 분반이 어렵기 때문에 수준별 수업이 어려운데, 그런 학습 부진에 빠진 아이들 대상으로 보충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중 케어반이라는 이름이 지었고, 여기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요. 개개인의 기초 학력을 먼저 파악을 해서 학생 개개인에 맞춰서 이제 지도를 따로 하는, 어떻게든 저희가 점수를 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7번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만델라 소년학교 학생들이 이번에 두 번째 수능을 보았다는 기사를 접했는데요. 이번에 수능을 치른 학생들의 소감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이번 수능 시험 성적에 매우 실망하고 낙담한 반응이고, 이제껏 지금 본부에서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보답하지 못한 마음이 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지금 수능자들이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입시 과정에서 밀도와 집중도가 좀 차이가 있고 좀 밀리는 부분이 있지만 뭐 그것도 이제 안고 가야 할 부분이니까 또 좀 받아들이고 단지 이제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소년 수험자가 수능 응시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대학에 합격했다고 할 때 개강 날짜인 3월이 넘어서까지 형기가 남았다면 대학 진학은 불가능하게 되는지, 아니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불가능한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저희가 원서 접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원서 접수를 하지 않지만 혹여나 외부에서 대리 접수가 됐다 그러면 합격이 됐다 해도 아마 대학 진학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입학처와 또 법무부 간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사례가 나온다면은 이제 협의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능이나 검정고시를 본 뒤에 출소한 학생들은 수능을 봤을 때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알아가는 거나 배워가는 게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출소한 후에 사회로 나선 학생들의 근황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 그 근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수학원에 등록을 해서 공부를 쭉 이어나가는 학생들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이제 그 수능 본 시점과 이제 출소 시점이 잘 맞아 떨어져서 그 수능 성적을 바탕으로 모 대학에 이제 모 학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행정학과라든지 뭐 헤어 디자인이라든지 응급구조사라든지 이런 이제 전문 분야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바로 뭐 취업 전산에 뛰어들어서 뭐 헬스 트레이너로 일을 한다든지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수험자들의 수능 응시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와 있었는데요. 그런 기사에 대한 댓글 중에 범죄자들을 왜 공부하게 해주느냐 등의 비난 댓글이 절반가량 달려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인터뷰에서는 한 학생이 선생님께서 이러한 기사 댓글을 보여주신 적이 있었다라고도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정적인 여론을 학생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년수들도 자기가 지금 이제 만델라 소년학교에 있으면서 주변 환경이 좋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환경이 좋고 시설도 일반 학교와 다를 바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수영자라는 거를 간단히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이제 다시 상기를 해주는 거죠. 이 검정고시반의 소년수에 비해서 뭔가 자기가 특별하다, 이렇게 스킬을 받는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그런 걸 이제 바로 잡기 위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이제 뉴스를 보면서 소년범들의 범죄를 보고 분노하는 반응을 보이면서 교화보다는 처벌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는데, 처벌과 대비해서 교화가 필요한 이유, 교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처벌의 경중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이제 무겁고 일시에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손대기가 되게 어렵고, 그래서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해봤을 때 결국 우리가 교화라는 쪽에 무게를 줄 수밖에 없다. 소년수들이 이제 성인수들보다 재범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또 재범을 했을 경우에 범행이 더 과감해지고 이제 잔혹해지고 이런 이제 모습도 보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회가 더 안전해지고 뭔가 이제 사회적 비용도 절감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그런 재범률을 감소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교화 쪽으로 좀 더 무게를 실어서 바라봐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 범죄자들과는 다르게 소년범들의 경우에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좀 더 교육이랑 교화가 가능한 정도가 좀 더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일찍부터 적절하고 좀 충분한 교정교화가 이루어져야지 주면은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가 있겠다 성인들 생각하고 있죠. 청소년 재범 예방에 있어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소년수들이 출소를 하면 사회 이론으로 돌아가거든요. 어떤 이제 살아갈 때 그들이 취약한 부분이 많죠. 심적으로도. 그래서 진실을 마주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거짓을 진실과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도록 해야 되고. 근데 그러려면 걔네들이 뭘 보고 배워야 되는데 그건 주변 사람들밖에 없다. 주변 사람들이 뭐 소년들한테 뭐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결국엔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느냐에 따라 달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말 한 사회 일원으로서 떳떳하게 살아내야지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모방을 통한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이제 변화될 수 있겠다.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걱정스러운 게 이제 소년들이 출소를 한 다음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할 텐데. 근데 혹시나 그 이전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게 이제 되풀이 될까? 그게 좀 힘들죠.
저희가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이제 청소년 재범의 원인 같은 거를 좀 찾아봤었는데요. 그 원인이 이제 어린 나이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사회적인 낙인도 있었고, 비행 친구랑 계속 이제 어울리면서 같이 지내는 게 오히려 어떤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주변의 비행 친구들과 인연을 끊어내지 못하면 다시 재범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 출소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 공범 관계인 애들이 좀 많아요. 누구는 이제 먼저 들어왔다가 먼저 나갔으니까 이렇게 시차가 있는데 연락을 끊고 살아라.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인터뷰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저희도 청소년 재범 예방을 위해서 시민들로서 노력하겠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오늘 배운 내용을 많이 공유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